안녕하세요. 김대영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혈액질환 환자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인 미세잔존질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미세잔존질환은 사실 영어로는 미니멀 레지듀얼 디지즈라고 해서요. 어떤 병이 아주 극소량 남아있을 때 그 양을 직접 재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보통 저희가 M, R, D 그렇게 부릅니다. 이 미세잔존 질환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만약에 혈액암 환자가 처음 진단됐을 때 뭐 백혈병이 됐던 림프종이 됐던 다발골수종이 됐던 처음 진단됐을 때가 양이 60이다 이러면은 이게 치료를 한번 하고 만약에 양이 줄어들어서 0.1까지 떨어졌다. 또 그 다음 치료를 해서 0.001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것을 우리가 직접 측정을 해서 현재 환자분의 몸 안에 이 병에 해당하는 혈액암 세포가 과연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직접 무게를 재듯이 재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폐암이든지 대장암이든지 위암 같은 고용암은 보통 병이 좋아졌는지를 보려면은 CT를 찍어서 덩어리가 처음에 요만한 덩어리가 나중에 사이즈가 줄어서 요만큼 줄고 그 다음에 더 사이즈가 줄었다 그러면 보통 이 덩어리의 직경을 재서 직경의 수직으로 되는 길이를 곱해서 예를 들어 이게 10 곱하기 10이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100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2 곱하기 2까지 줄어서 4가 됐다. 나중에 더 줄어들어서 1 곱하기 1이 됐다. 그래서 1이 됐다. 이런 식으로 병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암은 사진을 찍어서 나오는 그런 병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피검사를 했을 때 흔히 우리가 하는 CBC 검사라는 것에서 일반 혈액 검사라는 것에서 보는 병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존재하는 것은 이 병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병이 상당히 많이 좋아져서 줄어들어서 이렇게 양이 줄어들었을 때는 일반 혈액 검사로는 그 줄어든 정도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즉 혈액암 세포를 이렇게 저울로 무게를 달듯이 달아서 처음에 60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0.1, 그 다음에 0.001까지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병이 현재 처음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고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재는 개념이 미세잔존 질환입니다. 이 미세잔존 질환을 재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은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병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어떤 특성을 사용을 해서 그 양을 재는 방법이 있는데 혈액암은 대개 어떠한 혈액암이든지 대개 유전자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 이상을 직접 무게를 달아서 그 유전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잴으로써 할 수 있는 그 양을 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기법을 PCR 기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병이든지 이런 PCR 기법을 하기에 아주 적당한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혈액암 세포 표면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특수한 돌기들, 즉 이러한 특수한 항원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항원 물질들을 직접 우리가 형광물질이나 또는 방사선 물질들을 사용을 해서 달라붙여서 이걸 기계를 통과시키면 이 기계에서 현재 이 혈액암 세포가 얼마나 남아있다는 것을 수치로 환산을 해서 잴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 즉 이런 것들을 면역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병이 처음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고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이제 보는 것을 미세잔존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미세잔존 질환 MRD라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우리 치료에 적용하느냐?
우선 처음에 진단됐을 때도 이 MRD라는 개념을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진단됐을 때의 이 병의 양을 이와 같이 수치로 재게 되면은 이 처음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번 치료를 했을 때 이게 몇 분의 1로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치료가 잘 되고 있구나. 또 이 병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줄어드는 그 퍼센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 항암 치료에 잘 듣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처음 진단되었을 때도 이 MRD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치료 중에 효과 판정이 있겠죠. 만약 처음 진단됐을 때 60이었던 게 어떤 분은 0.1까지 줄어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1까지만 줄어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만약에 10까지밖에 안 줄어들었다. 그러면 처음에 비해서 0.1까지 줄어든 분이 훨씬 더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병 자체가 현재 하고 있는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잘 듣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분이 앞으로 치료 결과가 좋을 거라는 그런 경과의 예측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줄어드는 퍼센트를 가지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퍼센트, 즉 처음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줄어드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떨 경우에는 또 이런 현재 치료하는 도중에 이렇게 무게를 쟀을 때의 암세포의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치료 도중에 이 10까지밖에 안 줄어든 분보다는 0.1까지 줄어든 분들이 훨씬 더 경과가 좋겠죠.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 중에 효과를 판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환자분이 치료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0이 됐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암세포를 잴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물론 이게 0이 됐다고 해서 현재 암세포가 완전히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금은방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미세한 저울을 사용을 해서 금의 무게를 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무게를 0.01g까지 잴 수 있다. 그러면 0.01g까지는 잴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보다 더 가벼운 물질 0.01g까지는 못 재면 0.01g을 올려놓으면 실제 저울에서는 0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민감도라고 해서 어떠한 검사든지 이 검사가 최소 값으로 그걸 측정을 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 양 밑으로는 사실 거의 우리가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아주 민감한 검사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더 이상 검출할 수 없는 정도까지 0까지 줄어들었다고 하면은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0이라는 수치가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되고 있다면 이분은 재발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 이게 0.1로 늘어나서 그 다음에는 1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거는 곧 병이 나빠질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병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다시 원래 상태인 60 정도까지 돌아가기 전에 아직은 병의 덩어리, 즉 백혈병이든 혈액암의 덩어리가 아직 크지 않을 때 조기에 이 재발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판단을 해서 빨리 약을 치료를 다시 들어감으로써 환자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MRD를 사용을 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효과 판정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도 환자분이 이 현재 하고 있는 치료에 대해서 그만큼 민감하게 잘 듣고 민감하게 잘 듣는 분들일수록 앞으로 치료에 대해서 경과가 좋을 거다 이런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미세 잔존 질환이라는 것은 영어로 미니멀 레지듀얼 디지즈라는 개념을 이제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건데요. 이 앞자를 따서 MRD라고 보통 많이 그럽니다. 이 고용암, 즉 폐암
대장암, 위암과 같은 경우는 CT를 찍어서 그 덩어리의 크기를 재서 우리가 좋아졌는지를 판단하긴 하지만 혈액암 같은 경우는 CT를 찍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미세 잔존 질환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현재 질환에 해당하는 암세포가 얼마나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측정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전자 이상을 사용을 해서 그 유전자가 현재 얼마나 많이 남아있겠구나라는 걸 무게를 재듯이 잴 수 있는 PCR 방법이 있고, 또 암세포 표면에 있는 독특한 물질들을 이렇게 이런 항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결합을 시켜서 여기에서 나오는 특수한 방사선이나 형광물질 같은 것을 기계를 통과시켜서 양을 재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MRD를 우리가 진단됐을 때에 얼마나 병이 있는지 그 양을 가늠해보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우리가 치료를 받으면서 이게 효과적으로 잘 줄어들고 있다면은 그만큼 이게 잘 치료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도 있고, 완전히 0으로 돼서 실제 이러한 검사법이 검출할 수 없는 정도까지 줄어들었을 때에 그 이후에 치료를 끝내고 경과를 보면서 혹시 환자분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모니터하면은, 만약 이 병이 정말로 심각한 상태로 재발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들어가서 경과를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처음 치료를 받았을 때 이렇게 60에서 10까지 줄어든 분들에 비해서는 60에서 0.1까지 조금 더 많이 줄어든 분이 그만큼 현재 치료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잘 듣고 앞으로 경과도 좋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RD는 현재 혈액질환의 많은 종류의 병에서 사용되고 있고, 사실 아직 검사의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실험실이나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직은 비용이 비싼 검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검사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완치를 위해서 의료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이런 검사를 받게 될 때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검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